어느 날 문득 당신은 거울을 마주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반대였어요. 진짜 자신을 외면한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거짓된 삶이라고 말하죠. 니체가 말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참모습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있는 그대로의 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직장인, 괜찮은 부모라는 역할에 나를 끼워 맞추느라 진짜 나는 자꾸만 멀어졌죠. 어느 42살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늘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고객 전화를 받으며 살았죠.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는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왜 나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 그 순간 니체의 말이 떠오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사랑은 나 잘났어 라는 거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자기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를 보고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려 한다. 그래서 진짜 나를 마주하려면 어쩌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삶, 남의 시선, 남의 기대를 혹시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가장 못살게 구는 사람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혹독한 말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난 왜 이 모양이야?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니체는 그런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당신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실패해도 덜 흔들리고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첫걸음이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볼까요? 나는 나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더 이상 나를 억누르지 않겠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오늘을 살아내는 당신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빨리 지나가야 할 것이고 지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는 고통을 내면을 깨어나게 하는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통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깊은 시면을 오래 들여다본 자는 시면 또한 그를 들여다본다. 한 줄로 요약되지 않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괴물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가난이라는 괴물, 외로움이라는 괴물,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 혹은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 그런데 말이죠. 그 괴물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괴물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화를 참기 위해 분노로 덤비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냉소로 무장하죠. 그러다 결국 처음 내가 미워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괴물은 결국 자기 안에서 자라난다. 고통과 상처를 외면할 때 그 고통은 더 큰 괴물이 되어 돌아온다. 고통을 외면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쌓입니다. 마치 오래된 쓰레기처럼 마음구석에 쌓이다가 결국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한 중년 가장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몇 년간 이어진 우울증.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어. 웃고 울고 화내는 것도 다 잊었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건 당신이 고통을 꾹 눌러왔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괴물로부터 지키려다 당신이 그 괴물이 된 거예요.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니체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견디는 삶보다 소리내어 고통을 말하고 그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내 안의 상처는 더 강한 나를 낳기 위한 진통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괴물과 싸우고 있나요? 그 괴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만 진짜 나와 마주합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서서히 그리고 묵직하게 깨웁니다. 니체의 말처럼 시면을 오래 들여다본다는 건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침묵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날 즈음 우리는 그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강한 빛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 속엔 당신을 괴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 맞춰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전자는 군중의 박수를 받지만 후자는 종종 외롭고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양떼 속에 섞여 있으면 절대 나를 찾을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양떼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며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 태도,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게 진리라고 믿는 심리, 나만의 길을 포기하고 대중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곧 양떼 정신입니다. 군중과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정답을 말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삶은 문제집이 아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용기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준을 외워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집, 자녀, 노후. 그 누구도 틀렸다고 하지 않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원한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양떼 속에서 길을 잃은 채 그냥 앞사람만 따라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니체는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그려준 복사본인가? 그 질문은 무례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떼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창조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자는 기존의 가치관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세웁니다. 그건 거창한 발명이나 혁신이 아니라 자기만의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삶이 더 잘 맞는 사람, 회사 대신 자유로운 일을 택한 사람, 남들보다 느리지만 단단히 걷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자기만의 삶을 창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군중에서 벗어나는 건 외로운 길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걱정이라며 말리고 또 누군가는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외로운 길은 진짜 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라면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걸음으로 걷고 있나요? 아니면 남이 정해준 보폭에 억지로 맞추고 있진 않나요? 군중 속에서는 편안할 수 있지만 그곳에선 결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살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대에서 벗어날 자격 이미 충분히 갖췄습니다. 그러니 니체가 남긴 이 말 한 줄을 오늘 하루의 다짐처럼 품어보면 어떨까요?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그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당신이기에 진짜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한 일에 아니오를 말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병, 상처, 후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질문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모든 순간을 향해 단 하나의 단어를 던졌습니다. Amor fati,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평생 붙들었던 말입니다. 단지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꺼이
뜨겁게 전심으로 그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무력한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적극적인 긍정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 모든 조건을 나의 일부로 껴안겠다는 태도다. 우리는 대체로 선택한 삶만 사랑합니다. 원했던 관계, 잘 풀린 계획, 예상대로 흘러간 하루. 그러나 인생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취소된 약속, 불합격의 통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 모든 예상 밖도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 전체를 사랑하게 된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창업에 실패하고 가족에게도 실망을 안긴 채 몇 년 동안 무기력한 삶을 살았죠.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니체의 글귀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그 과거를 껴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실패조차 나를 만든 조건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제야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낙관이 아닙니다. 불행 속에서도 억지로 웃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이 던지는 모든 조건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그 운명이 나를 단단하게 빚어줄 거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니체는 스스로도 질병, 고독, 가난을 겪었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 없이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삶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나를 빛나게 할 불꽃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의 정신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예상 밖의 고통, 불공평한 상황, 후회스러운 어제들, 그 모두가 당신을 만든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이 모여 당신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삶이 던진 모든 것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이것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할 것이다. 초인. 이 단어는 왠지 거창하고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하늘을 나는 영웅도 강철 같은 정신을 가진 신도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를 바랐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나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 남이 아닌 나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초인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서 초인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다. 너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해야 할 존재다. 그에게 인간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늘 불완전하고 그래서 매일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죠. 초인은 거창한 이상형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마주하며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초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왜 쟤보다 부족할까? 왜 저 나이에 저만큼 못 갔을까?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나답게 사는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비교를 잘라냅니다. 네가 이겨야 할 상대는 어제의 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SNS 속 친구들은 더 멋져 보였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나는 너무 느린 건 아닐까? 나는 뒤처진 게 아닐까? 그러다 그는 니체의 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걷는 속도로 걷겠다. 남의 속도에 맞춰 내 길을 잃지 않겠다. 그때부터 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속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않는 사람,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하지만 매일 나를 넘어보려는 그 의지가 초인을 만들죠. 나 자신이 되는 데는 온 생애가 걸린다. 그래서 초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질문하고 불안을 껴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엔 타인의 박수가 아닌 내 내면의 침묵한 확신이 기다립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떤가요? 혹시 남과 비교하느라 자기 삶의 속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만들어진 건 아니었나요? 오늘만큼은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살짝 넘어보세요.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정직하게, 더 나답게 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초인으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너는 너 자신을 넘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초인이 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이 인생이 똑같은 모습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니체는 어느 날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묻고 있죠. 지금 이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삶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는 시간을 되돌리자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가으는 철학이다. 사람들은 대개 나중을 말합니다. 지금은 참고 일해, 나중에 행복하자.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고 다음엔 제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니체는 다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한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도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녀는 늘 퇴근 후엔 혼자 울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은 포기했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날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니체의 이 문장을 읽습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수천 번 반복해야 한다면 지금의 삶이 충분한가? 그녀는 거기서 멈춰서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살아도 괜찮은 하루를 살고 있는가? 영원 회귀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을 아주 정직하게 마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관계, 진심이 아닌 일, 진짜 내가 아닌 차에 살아가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건 어떤 감정일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결단을 주는 질문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살아도 괜찮은 하루를 만들어 보겠다. 이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삶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삶이 반복되어도 다시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충실히 살아가라. 이건 완벽한 하루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좋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정직하게 온전히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그 질문을 건넬 차례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다시 살아도 괜찮은 하루였나요? 아니라면 내일은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사랑하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만이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살아도 괜찮겠니?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살아가라. 네가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을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너답게 살아가라.